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국시대 문화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 삼국시대 문화재 하면 유적이나 유물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삼국에서 가장 많이 융성했던 문화가 바로 불교 문화입니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리왕, 백제에서는 침류왕, 신라에서는 버풍왕 때 공인을 받았었고요. 왕족들부터 해서 귀족들, 그리고 피지배계층이었던 농민들 때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던 문화가 바로 불교였기 때문에 이 불교 문화를 통해서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남겨진 문화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꿈꿨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지 염원을 왕, 귀족, 지배계층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겠죠. 다 각자 입장이 다른 거니까요. 왕 입장에서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귀족들은 자신들이 이미 누리고 있었던 풍요로운 삶을 더욱더 영위해 나가는 문화생활, 종교생활로 했을 것이고, 피지배계층이었던 농민들은 아마 마음의 위안과 당시 어려웠던 자신의 삶을 구원받기 위한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불교 예술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유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해서 조선시대 때까지 불교 유적이라고 하면 딱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절. 그러니까 이제 절이 남아있으면 절터겠죠. 그래서 무슨 사지 이렇게 붙으면 절의 옛날 땅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남아있는 탑이나 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불교 문화는 불교의 유행으로 사원, 탑, 불상 등이 많이 제작이 됐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불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에 이 불교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특히 누가 많이 밀었을까요? 일단 왕이 밀어줘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엄청 밀어줘요. 그리고 왕권 강화로 해서 귀족들이 불교를 마냥 싫어했다? 이건 아닙니다. 불교는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들어왔던 이 불교는 중국에서 들어왔지,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직수입된 게 아니고 가공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귀족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급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밀어주고 귀족들이 보탬이 되어주는, 후원을 해주는 대규모 사원들이 건축이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라 황룡사, 이건 진흥왕 때 만들어져요. 절은. 그리고 백제 미륵사, 이 무왕 때 설립이 됐는데, 이 무왕이라는 왕은 성왕이 죽고 난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서 다시 신라를 압박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미륵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미륵이라는 말은 현재 오셨던 부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세상이 어려워지고 세상이 혼탁해졌을 때 내려오는 미래의 부처님이에요. 구세주란 뜻이죠. 구세주를 염원하는. 근데 사실은 이 왕에 대입을 했겠죠. 왕에게. 우왕 때 건립이 됐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일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라고 지금 첨부 파일로 이런 사진 파일을 올려놨는데 이따 같이 보시면서 칸을 메워볼게요. 그래서 황룡사진 목탑 터가 있어요. 여기 황룡사진.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고 진흥왕 얘기할 때 했었죠.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인데요. 요거는 현재 터가 남아있고 서탑과 동탑이 있는데요. 일단 탑 얘기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복원도일 겁니다. 이게 황룡사 구축 목탑, 그리고 이게 황룡사지입니다. 이게 복원도인데, 복원도라고 하면 그냥 이제 상상해서 그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여기 보셨죠? 이 주춧돌이 있습니다. 이 주춧돌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상상도입니다. 이제 만든 모형이죠.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춧돌을 보고 기반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탑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많이 봤을 게 바로 탑일 것 같은데요. 이 탑은 빅뱅탑 아니야. 탑은 높죠. 몇 층 석탑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든 이유가 무슨 탑, 무슨 몇 층 탑 이렇게 설명할 때 이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탑은 사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게 탑입니다. 그래서 모든 탑에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건 아닌데, 기본이 이렇게 된 거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스스로 불타서 이제 열반을 드시면서 불타서 이제 돌아가셨다고 돼 있는데, 요즘도 스님들도 돌아가시면 이제 화장을 하시죠. 근데 수많은 사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리가 불교가 전파된 많은 나라에 뿌려졌다고 하는데, 그 사리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 있다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리를 모신 보관 장소, 기념비? 이런 개념으로 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구나. 여기 탑돌이란 말 있잖아요. 탑을 이렇게 몇 바퀴씩 도는 거. 이런 탑도 삼국시대 때는 시대에 따라서 목탑으로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는 석탑으로 바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목탑은 불에 타기 쉽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힘듭니다. 그런데 석탑은 어때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황룡사 구축 목탑과 같은 목탑이 건립이 됐는데 점차 석탑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탑은
나무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집처럼 만들어진 탑이 목탑이고, 그리고 돌로 만들어진 것이 석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탑을 한번 보실게요. 고구려는 지금 잘 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는 거의 다 목탑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잘 없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익산 미륵사지의 석탑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은 복원이 됐어요. 나중에 여기 뿅 띄워드릴게요. 뿅. 네. 그리고 부여에 가보면 성왕이 수도를 옮겼던 부여, 그 부여에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습니다. 옛날 삽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신라에는 분황사 모전 석탑이 있는데 이따가 큰 사진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석탑을 볼 때 몇 층 석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층을 어떻게 세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층을 안 세요. 여기는 그냥 기단부라고 해서 여기는 하대석, 상대석이라고 있는데 층을 세는 탑은 지붕 모습으로 되어 있는 층을 세면 되는 거예요. 1층, 2층, 3층, 요건 층이 아니에요. 상륜부라서 온갖 장식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층을 세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층, 2층, 몇 층이죠 이거는? 3층 석탑이죠 이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목탑이 있다? 3층 목탑이 되는 것이겠죠. 네, 이게 바로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근데 이게 몇 층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몇 층 석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모습이 뒤에 이상하죠 이게? 네, 이렇게 뒤에.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 콘크리트입니다.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콘크리트로 돼 있었어요. 이런 탑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기술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쌓은 거랍니다. 그래서 흉측하게 지었죠.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핑계 대는 건 아닌데 당시 이렇게 콘크리트 치는 것도 나름 최신 기술이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원래 모습을 잘 본영을 못 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거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박았는데 오히려 흉측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원이 되어 있는 모습 아까 보여드렸죠. 뿅 하고 보여드렸죠. 이건 쌤이 직접 가서 찍은 건데요. 부여 옛날 사비에 있었던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 근데 굉장히 커요. 사람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탑이 사람이 요만 이 정도까지 한다. 탑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몇 층인지 한번 세볼까요? 야, 이제 이게 기단부죠.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세는 겁니다. 아마 요 위에 상륜부가 있었을 텐데 이게 아마 부서졌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가져갔겠죠. 이것도 쌤이 직접 찍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쌤이 직접 찍은 건데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진흥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그 땡볕에 경주를 돌아다닐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던 그때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분황사 모전 석탑인데요. 이거 모전 석탑? 몇 층인지 몰라요. 이게 몇 층까지 나와 있는지는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3층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건 3층밖에 없죠. 1층, 2층, 3층. 그런데 왜 모전 석탑이냐? 석탑은 석탑입니다. 근데 모전, 이게 중요합니다. 모전 자전 아니야. 모전이 뭐냐면 모자는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전자는 뭐냐면 벽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탑이라는 것도 뜻이에요. 전자를 따서 벽돌탑이라는 뜻이에요. 벽돌은 돌하고 다르죠. 흙을 빚어가지고 구워서 네모나게 만들고 하여튼 그걸 벽돌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모전 석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탑, 벽돌을 모방해서 돌을 벽돌처럼 깎은 거죠. 네모나게 깎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렇게 벽돌처럼. 그래서 모전 석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분황사잖아요. 이름이. 또 왜 분황사냐면 분황사. 황은 황제할 때 황자예요. 분황은 뭐냐면 분내 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장을 뜻합니다. 화장한다. 이거 언제 세워졌을까요? 옛날 관점에서 화장은 남자가 하는 것보다 여자가 화장하는 걸 더 많이 봤겠죠? 화장을 하는 황제. 물론 남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 당장 하라고요? 없어 화장품이. 스킨로션밖에 없어. 자, 어쨌든 그러면 여왕이란 뜻이겠죠. 대표적인 여왕 누구 있어요?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탑이 분황사 모전 석탑입니다. 이것도 찍었어요. 너무 더워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더웠어. 자, 불상입니다. 불쌍하다 아니야. 부처님의 상을 불상이라 그러죠. 6세기부터 건립이 됐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의 모습을 딴 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설명을 또 길게 드릴 수는 없고, 불교는 종교죠. 근데 많은 신도들이 수백 년 동안 쌓여왔을 텐데 부처님의 상이 없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 고민을 제자의 제자들이 했겠죠. 그런데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문화들이 융합이 되는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문화를 뜻하는데요. 이 그리스에서 제우스, 아테네, 아프로디테 그런 이제 신들의 상들이 조각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연결이 되고 그게 다시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제 불상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 자비로운 모습을 띤 불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미륵보살 말씀드렸죠. 미륵사 얘기하면서 미륵보살을 반가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미륵신앙의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삼국시대는 너무 전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대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귀족들도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은 그 혼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댈 때를 찾기 위해서, 미래에 올 구세주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미륵신앙이 유행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불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자료로 이제 프린터를 파일로 드렸을 텐데요. 한번 보시면서 보세요. 금동 연가 7년명 열애 입상입니다. 자, 열애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열애라고 해요.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라는 거고, 이름을 잘 볼게요. 금동이라는 것은 이걸 만든 재료를 뜻해요. 그리고 연가 7년이라는 것은 요 돌려보시면 요 뒤에 연가 7년이라고 연호가 적혀 있습니다. 광교토대왕 때부터 연호가 있다는 얘기 계속 했었죠. 연호 연가 7년에 만들어진 석가모니 부처님 입상은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앉아 있으면 뭘까요? 좌상이지. 누워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걸 와상이라 그래요. 화상 아니야. 저 화상 아니야. 와상입니다. 와상. 그리고 백제에서는 이 부조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깎여 있잖아요. 서산의 용현이라고 하는 곳에 마의 열애, 열애니까 이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이겠네요. 삼존상, 세 개의 부처님이 있다고 해서 삼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라에 가보면 대표적으로 경주 대동에 있는 석조, 이것도 돌로 만들었네요. 돌로 만든 열애, 이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이네요. 근데 삼존이에요. 이것도 세 명의 부처님이 있네요. 삼존, 입상, 서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금동 무이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이따가 큰 사진을 보고 또 설명드릴게요. 고구려의 금동 7년명 열애 입상이고요. 여기 뒤에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백제에 있었던 서산에 있는 불상이었죠. 이것도 이제 말씀드렸던 신라.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한 이제 불상인데요. 요거는 바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일단 금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금동이에요. 만약에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목조, 돌로 되어 있으면 석조 이렇게 되겠죠. 미륵보살, 미륵보살이니까 아까 미륵보살, 미륵부처님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럼 반가사유상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반가사유상은 혹시 스님들 수행하실 때 가부좌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다리를 이제 다 위로, 그 옛날 말로 양반다리, 앞바다리, 요즘 앞바다리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앞바다리, 양반다리 이렇게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꼬아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촥 올리는 거예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걸 가부좌라고 하는데, 반가니까 다리 하나만 올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반가, 사유상이죠. 상은 상인데 뭐 하는 상이에요? 사유하는 상이에요. 반가부좌를 타고 고민하는 상이에요. 사실 부처님 머리 중에 이런 머리 처음 보시죠? 뭐 다 빠글빠글하고 이런 데서, 이거는 왕자관입니다.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련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왕국의 왕자였잖아요. 자, 그래서 왕가를 뜻한,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닌데? 그냥 섞인 거예요. 이거 섞인 거야. 사유하는 거예요. 뭘 사유하시냐면, 불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부처님이 출가하시게 된 계기가 이거였다는 거죠.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셨는데 한 번은 외출을 해서 성 밖을 다녀보니 굶어 죽고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전쟁에서 상처 입은 사람, 많은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고뇌를 하신 거예요. 인간의 삶은 어떤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괴롭고, 이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결국 나중에 결론은 사람의 고통은 욕심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긴 하시긴 하지만, 그 고민하는 모습을 담았다는 거예요. 엷은 미소를 띠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고뇌하는 모습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겠죠. 그래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이런 같은 스타일이 일본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략적으로 국보 1호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거의 똑같죠.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재질이 한반도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나무 재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속 좁은 놈들, 국보 1호에서 내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당시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삼국시대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문화를 보면서 왕은 왕대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귀족은 귀족대로 귀족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족은 귀족대로 많은 시조와 많은 지원을 하면서 나중에 극락으로 가는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큰 절들이 만들어졌죠. 황룡사, 그 다음에 미륵사, 이런 절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까 봤었던 불상들을 또 보니까 어때요? 많은 부처님 상들이 엷은 미소를 띠고 인자 모습으로 있었죠. 그 부분은 역시 백성들의 입장에서 많은 자비를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을 구원받기 위한 그런 이상향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불교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사용이 됐고요. 그 귀족의 지금의 삶과 죽고 난 다음에 극락으로 향하는 그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불교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고, 많은 어려움과 지친 삶 속에서 이상향을 꿈꾸고 극락을 꿈꾸는 백성들의 마음도 녹여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교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당시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삼국은 많은 서로 간의 항쟁, 전투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끌려갔었던 많은 농민들, 그리고 귀족과 왕권과의 다툼, 왕의 노력, 그 귀족들의 희망,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공부해 보시면 좀 더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